며느리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팔에는 멍자국이, 입술에는 터진 자국이 가득했죠. 시어머니에게 맞았다고 호소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죠. 너 내 밥에 뭘 탔지?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진실을 알기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영상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모습,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결심했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발견한 또 다른 영상. 거기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이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과연 그 영상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 거실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정은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닦아내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팔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몇 개 있었고 입술 한쪽은 살짝 터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시어머니 김순자에게 맞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순자가 화를 내며 미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정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 박경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경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며칠 전에도 한 번 말을 꺼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라며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때의 차갑던 경호의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걸까요? 미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가 늦은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경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피곤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잤어?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경호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 말 좀 들어봐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님이요, 요즘 저를 자꾸 때리세요. 오늘도 그러셨어요. 경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선명한 멍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이게 증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경호는 멍자국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어디 부딪힌 거 아니야? 어머니가 왜 당신을 경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직접 때리신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경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과 아내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볼게. 경호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경호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호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경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정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경호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이 어머니한테 맞았다고 하는데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내가 며느리를 때렸다고? 말도 안 돼. 난 그런 적 없어. 경호는 어머니의 단호한 부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순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호야, 엄마 믿지? 난 며느리한테 손 하나 안 댔어.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경호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경호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경호는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적 없다고 하셔. 미정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전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경호는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미정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순자가 잠든 듯 조용했고 경호는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경호 역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멍자국은 분명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부인도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이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정은 어젯밤의 일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박경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로 아침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경호야, 오늘 회사 일찍 가야 해? 밥 더 먹어. 순자의 태도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그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미정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경호가 출근하고 난 뒤 집안에는 미정과 순자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조금 안도하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정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몸을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순자는 미정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 내 밥에 뭘 탔어? 미정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상했어. 머리가 멍하고 졸렸어. 너 내 밥에 뭘 넣은 거지? 미정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만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뭘 탔어.
내가 느꼈어.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독한 년아, 시어머니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순자의 손이 미정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아파요. 놓아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기며 미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나쁜 년, 내 밥에 독을 탔지. 인정해.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진짜 안 넣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미정을 밀쳐냈고 미정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계속 자신이 음식에 무언가를 넣었다고 우기는 걸까요? 미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저녁 무렵 경호가 퇴근했습니다. 미정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미정은 조용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순자는 마치 낮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경호야, 오늘 회사는 어땠어? 순자는 아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경호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에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온화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밥에 뭘 탔어? 미정은 정말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순자는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미정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정말 어디 아픈 걸까요? 치매?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문제?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순자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순자는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어디 있지? 아직 안 먹었는데 순자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정은 놀랐습니다. 분명 저녁을 먹었는데 순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까 저녁 드셨어요. 순자는 미정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먹었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먹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이상하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자주 잃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상한 의심을 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꼭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경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요. 어제도 저녁 드신 걸 기억 못 하시고 밤에 배회하셨어요. 경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그건 처음 듣는데.
미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음식에 뭘 넣었다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말이에요. 경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닐까? 병원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닐까? 미정의 제안에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순자는 병원 가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난 아무 데도 안 아파.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경호는 설득했지만 순자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경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미정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미정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폭력은 계속됐고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 내 밥에 뭘 탔지? 미정은 그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순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몸에는 멍자국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팔뚝, 손목, 어깨, 심지어 등까지. 미정은 긴팔 옷으로 몸을 가렸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박경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미정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는지 자주 깨어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고 미정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호는 미정과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미정은 지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어머님은 기억도 못 하시는데요. 경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요? 경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CCTV는 어때?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내일 카메라를 구해올게. 다음 날 경호는 퇴근길에 작은 가정용 CCTV를 구입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경호는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신 틈을 타 거실 한쪽 선반 위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거실 전체와 부엌 일부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남편의 작업을 지켜보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죠?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호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곧 알게 될 거야. 설치를 마친 경호는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보이네. 이제 며칠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과 경호는 거실에 앉아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네. 경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게 기록될 거예요. 경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진실이 밝혀질 거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카메라는 조용히 집안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미정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경우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미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머님이 조용하세요. 경우는 카메라 영상을 매일 확인했지만 특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경우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건 아닐까? 미정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순자와 미정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경우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상해. 머리가 멍하고 졸려. 분명히 뭘 탔어. 미정은 순자의 목소리에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는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너 또 내 밥에 뭘 탔지? 미정은 황당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느꼈어. 순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순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미정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이 나쁜 년, 시어머니 죽이려고. 미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어머님. 순자는 미정을 밀쳐냈고 미정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음엔 가만 안 둬.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호가 퇴근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또 그랬어요. 경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카메라에 찍혔을까? 경호는 급히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순자가 미정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이었구나. 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경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 속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경호는 휴대폰을 꽉 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정은 남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어머니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경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본 CCTV 영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김순자가 이미정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호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호야, 잘 잤어? 순자는 아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경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경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밥을 먹었고 경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경호는 출근 준비를 하는 척하며 미정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어머니랑 얘기해야 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는 집을 나섰고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오늘 일어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점심때쯤 경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미정과 순자가 있었습니다. 경호는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경호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순자가 미정을 때리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미정한테 하신 일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런 적 없어. 기억이 안 나. 경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여기 있어요. 더 이상 부인하실 수 없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어? 난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경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기억도 자주 잃으시고 이상한 행동도 하시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싫어. 난 아프지 않아. 경호는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미정도 힘들어하고 어머니도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완강했습니다. 난 병원 안 가. 그냥 집에 있을래. 경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경호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분간 요양원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왜? 경호는 영상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미정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계세요. 어머니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야, 엄마 보내지 마. 난 집에 있고 싶어. 경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미정도 저도 모두요. 경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갈게. 미정은 순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경호는 집 근처의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경호는 요양원 원장과 상담을 했고 순자를 모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자를 모시는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내내 순자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경호와 미정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경호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경호와 미정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자가 없으니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경호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경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미정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있는 그 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억이 넘는다는 그 집.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나쁜 생각하지 마. 미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요양원으로 간 후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이미정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깨어나 배회하는 시어머니를 쫓아다닐 필요도 없었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박경호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간 집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경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경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력에서 벗어났으니 당연히 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득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영상들이 아직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경호는 앱을 열고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미정이 청소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거실에서 쉬는 모습. 경호는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리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영상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정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요양원에 가기 며칠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경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은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릇 2개에 국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순자의 것. 경호는 무심코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경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정은 순자의 국그릇 위로 병을 기울였습니다. 몇 방울이 국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재빨리 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숟가락으로 국을 저었습니다. 경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것이 진짜일까요?
경호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면 속 미정의 손동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병을 꺼내는 것, 국에 떨어뜨리는 것, 다시 넣는 것. 명백했습니다. 미정이 순자의 음식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경호는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그 전, 더 이전. 영상을 확인할수록 경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정이 순자의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경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도대체 저 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미정은 어머니의 음식에 그것을 넣은 걸까요? 경호는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경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당신. 경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경호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미정이 국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호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무엇을 넣은 거야?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면제요. 경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자꾸 배회하셔서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서 조금만 넣었어요. 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면제를 어머니 몰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님이 편히 주무시라고 조금만 넣었어요. 밤에 배회하시면 저도 한숨도 못 자거든요. 근데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경호는 다그쳤습니다. 근데 뭐야?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점점 양이 늘었어요. 낮에도 어머님이 저를 때리고 욕하시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넣게 됐어요. 경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였다니. 그럼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것도?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요, 제가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경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한테 약을 몰래 먹인다니. 미정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맞고 욕먹고 밤새 쫓아다니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경호는 미정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셨으니 이제 집은 자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강남에 있는 그 집도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10억이 넘는다는 그 집. 경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나쁜 생각하지 마. 경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경호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잘못됐어. 하지만 경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지? 경호는 자신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아내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일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경호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알았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정이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호는 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경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집, 10억이 넘는 그 집. 경호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나쁜 사람이 되고 있어. 경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경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호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이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도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경호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경호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소 수속하러 왔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며칠 안 되셨는데 경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김순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순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와 미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순자는 놀랐습니다. 경호야? 무슨 일이야? 경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시죠.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집으로 갈 수 있어?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모실게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괜찮은 거야?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호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경호는 미정이 수면제를 넣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순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 미정이가 내 밥에 수면제를? 미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해진 거였구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넣어서.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순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치매 걸려서 너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매일 때리고 욕하고 너도 견디기 힘들었겠지. 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미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잘 지내보자. 미정은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경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네. 미정은 짐을 들어 순자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경호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오늘 음식 정말 맛있다. 미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순자는 예전처럼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미정은 정성껏 순자를 돌봤습니다. 경호는 퇴근 후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경호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경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며칠 전 미정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에 있는 집이 우리 거잖아요. 10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생각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강남집 10억? 아니, 지금 시세로는 15억쯤 될 것입니다. 경호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강남에 넓은 평수로 새 차도 살 수 있습니다. 수입차, 외제차, 경호는 상상했습니다.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유럽, 미국, 어디든. 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치매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경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경호는 점점 강남집 생각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순자를 바라보는 경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순자가 경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호야, 오늘 날씨 좋더라. 같이 산책 갈까? 경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피곤해요. 다음에 가요. 순자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경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경호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무시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경호야, 무슨 일 있어? 경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가 경호에게 부탁했습니다. 경호야,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정기 검진 받아야 해. 경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회사 일 있어요. 미정한테 부탁하세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경호가 항상 자신을 챙겼는데, 그래, 알았어.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경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집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경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경호는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잖아.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호는 이제 순자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와도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는 방에 있었고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미정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호가 요즘 피곤한가 봐요. 회사 일이 많대요.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구나.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미정은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진실이 드러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평온한 듯 보였습니다. 김순자는 조용히 지냈고 이미정은 정성껏 순자를 돌봤습니다. 박경호는 여전히 순자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변화를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경호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경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정이 발코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엄마, 조급해하지 마. 남편도 이제 마음 돌아선 것 같아.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요즘 시어머니한테 완전 차갑게 대해. 강남 집 생각하는 게 분명해. 경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반반 나누기로 한 거 잊지 마. 경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반? 무슨 소리일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가 구해준 수면제도 아직 남아있어. 필요하면 더 써야 할 것 같아. 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음 주에 만나자. 끊을게. 미정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반반 나누기, 친정어머니와 무엇을 나눈다는 걸까요? 강남집? 경호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경호는 회사에 가는 척하고 집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미정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미정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경호는 차를 타고 미정을 미행했습니다. 미정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경호도 뒤를 따라갔습니다. 미정은 어느 카페 앞에서 내렸습니다. 경호는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미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중년 여성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경호는 그 여성을 알아봤습니다. 미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경호는 차에서 내려 카페로 다가갔습니다. 카페 창문 밖에서 경호는 안을 살펴봤습니다. 미정과 친정 어머니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앉은 자리 근처 큰 화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정리되는 거야? 친정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남집 15억이면 우리 반반하면 7억 5천씩이잖아. 그 돈이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 치매 점점 심해지고 있어. 요양원 다시 보내면 거기서 조용히 가시게 할 거야. 경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면제 더 필요하면 내가 또 구해줄게. 우리 병원 쪽 아는 사람 있으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근데 남편이 좀 눈치채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친정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내 남편도 어차피 그 집 노리고 있잖아. 우리랑 같은 편이야. 경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분 뒤에서 나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뭐? 경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정과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라 경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우는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카페 안 사람들이 일제히 경우를 바라봤습니다. 경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남집 반반? 어머니 조용히 가시게 한다고? 미정은 일어서며 경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여기 사람들 많아. 경우는 미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친정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위,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봐요. 경우는 친정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를 해요? 어머니 죽이려는 계획 말고 무슨 얘기가 있어요? 경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 당장. 경우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정과 친정어머니는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우는 거실에 서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미정과 친정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경우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미정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우리 그냥 얘기만 한 거야. 경우는 비웃었습니다. 얘기? 강남집 반반 나누고 어머니 조용히 가시게 한다는 게 얘기야? 친정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사위, 당신도 그 집 노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요즘 어떻게 대하는데요? 우리 다 알아요. 경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경우도 강남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경우는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당신들은 살인 공모를 한 거잖아. 친정어머니가 맞받아쳤습니다. 살인?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게 하려는 거지. 경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면제 과다 투여가 자연스럽다고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시어머니한테 맞고 욕먹으면서. 경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강남집 때문에? 돈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데요? 차갑게 대하면서 죽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경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우도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강남집 때문에. 경우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저것은 달랐습니다. 나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경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빨리 편히 가시길 바란 거예요. 어차피 치매 심해지면 고통스러우실 텐데 경호는 미정을 밀쳤습니다. 닥쳐. 그게 변명이 돼? 경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들은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수면제 구하고 반반 나누기까지 정해놓고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럼 당신도 같이 조사받을 거예요. 시어머니 학대로. 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자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시끄럽네.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경호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순자는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김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박경호, 이미정, 그리고 미정의 어머니. 세 사람은 순자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 얘기 중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들어야 할 얘기 같은데. 경호는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순자는 경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강남집 얘기 아니야?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다 들었어. 너희들 대화 전부. 미정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희가. 순자는 손을 들어 미정을 막았습니다. 오해? 오해가 아니지. 미정아, 너 나한테 수면제 먹인 것도 알아. 친정어머니랑 강남 집 반반 나누기로 한 것도 알고.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경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미정이가 수면제 탄 거 알고도 덮으려고 했지. 그때 내 눈빛 봤어. 강남 집 생각하고 있었잖아. 경호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지. 왜? 어차피 치매 걸린 늙은이니까 빨리 죽기만 기다린 거지. 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순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봤어. 너희 셋 다. 미정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치매라는 건. 순자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세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경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연기였어. 치매 연기. 폭력도, 기억 못하는 것도 다 연기였어. 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CCTV에 찍힌 것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일부러 그랬어. 카메라 앞에서 미정이 때리는 척했지. 너희들 테스트하려고.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테스트요? 무슨 테스트요?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너희들이 날 진심으로 돌볼지 아니면 재산을 노릴지 테스트한 거야. 강남집 15억짜리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했어. 근데 결과를 보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셋 다 탐욕스럽더라. 친정어머니가 항변했습니다. 그건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서. 순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들다고 사람을 죽여도 돼요? 수면제 구해주고 강남 집 반반 나누자고 한 게 당신 아니에요?
친정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정말 힘들었을 거야. 나도 안다. 근데 나중엔 돈 때문이었잖아. 강남 집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어.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경호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너도 날 배신했어. 미정이가 수면제 탄 거 알고도 경찰에 신고 안 했지. 왜? 강남집 때문이지. 그리고 나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경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결정했어. 너희 셋 다 이 집에서 나가. 세 사람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경호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당장. 이 집은 내 집이야.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경호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이번엔 안 돼. 너희는 날 죽이려고 했어. 용서할 수 없어. 미정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 돌볼 기회. 근데 너희는 그 기회를 돈 욕심으로 망쳤어.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순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 딸이랑 잘 사세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 순자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강남집 매매 계약서야. 어제 계약했어. 다음 주에 잔금 들어와. 경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언제? 순자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치매라고 생각하는 동안 다 준비했지. 부동산도 알아보고 계약도 하고. 시골. 조용한 곳에 작은 집 하나 샀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경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순자는 경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경호야, 넌 내 아들이야. 사랑했어. 근데 너도 날 배신했어. 이제 믿을 수 없어. 경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순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야. 다음 주에 새 주인한테 넘어가. 미정이 울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정으로 가든지 알아서 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날 저녁 경호와 미정은 짐을 쌌습니다. 친정어머니도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호가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야 하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경호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미정과 친정어머니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자유야. 일주일 후 순자는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살아야지. 며칠 후 순자는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족이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딴 거 필요 없어. 배신만 하는데 뭐가 가족이야. 순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내 돈으로 내 인생 사는 게 최고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도 배신당하지 않고.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야. 순자는 와인을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순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내 선택이 옳았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고 뭐고 결국 믿을 건 나 자신뿐이야. 돈도 마찬가지고.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웃들은 순자를 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며요? 여기가 좀 시골이지만 살기 좋아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이웃이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이웃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혼자가 제일 편해요. 순자는 진심이었습니다. 혼자가 좋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돈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와인 한 잔과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어.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울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겼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순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야.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순자는 와인을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최고지. 가족보다 사랑보다. 내 돈으로 내 인생 사는 게 최고야.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